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이 한 단어에는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어릴 적 소꿉놀이하던 친구, 청춘 시절 밤새 이야기 나누던 친구, 직장 생활 중 힘들 때 위로해준 친구.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인생의 많은 고비를 함께 넘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왠지 든든하고 고맙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과연 언제까지 곁에 남아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이나 될까?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어릴 땐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까지.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스쳐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각자 다르게 쌓이면 그 친구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이라는 이름의 인연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땐 사람이 많고 모임이 작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게 좋았죠.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많던 관계들이 때론 피곤함이 되고 어쩌면 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었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다.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 노년이 되면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는 친구가 없는 게 더 평안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을 우연히 뵈었습니다. 느긋하게 햇살을 쬐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그 옆에 잠깐 앉아 쉬다가 인사를 드리고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혼자 있어도 덜 외롭죠. 그분은 올해로 75세가 되셨고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배우자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제가 조심스레 외롭지는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퇴직 직후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술도 한잔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갔죠. 그때는 정말 이 사람들하고 평생 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요, 그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나주고 또 어떤 친구는 바쁘다고 계속 거절만 해요. 처음엔 서운했죠. 근데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다 자기 삶이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애쓰면서 인연을 이어갈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란 서로가 마음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노년의 시간 속에서는 그 관계조차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괜히 모임 나오라 하고 어디 같이 가자고 하고 내 입장 생각 안 해주는 사람들 보면 좀 피곤하죠. 이젠 연락 안 오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표정은 외롭기보단 차분했고 어쩌면 해탈에 가까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공원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조금 읽고 자는 일상이 좋아요. 혼자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날의 대화는 제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위안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분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고요함을, 말보다 침묵을, 활기보다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란 것이 꼭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주 늦게서야 알게 되죠. 이쯤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인 정약용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얽힌 사건에 휘말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란 말 그대로 고립된 삶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벗도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세월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친구와 지인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중 끝까지 답장을 보내고 관계를 이어간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처음에 나를 따르던 자들, 환영받던 날에는 꽃을 안겨주더니 내가 추락하자 하나둘 등 돌리는구나. 그리고 정약용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외롭다고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고요한 삶 속에서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인연이라는 것을. 그는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에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낳고 지나친 친밀은 오히려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는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일맥상통합니다. 관계가 지나치게 얽히면 오히려 감정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 그리고 태도 하나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글을 쓰고 학문을 익히고 자연을 바라보며 자기 삶을 단단히 다듬어갔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친구가 없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친구가 많을수록 내 마음이 분주해진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 되고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 더 평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극단적 고립 속에서 찾은 그 고요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는 3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노년은 관계의 피로가 누적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활력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점점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늘 연락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경우에는 은근한 경쟁심이나 감정의 부담까지 안겨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대. 누구 자식은 해외에서 박사 학위 받았대. 아직도 취미로 골프 치러 다닌대. 이런 대화 속에서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자식에 대한 속상함, 경제적인 불안, 신체적인 열등감까지 자극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조용히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후로는 혼자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힘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오히려 에너지를 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돌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노년의 친구 관계는 가치관의 충돌이 더 깊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은 각자의 방식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때로 고집이 되기도 하죠. 난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 난 아직도 종잣돈은 부동산이라 생각해. 병원은 믿을 수 없어. 민간요법이 최고야. 연금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이처럼 같은 세대의 사람이라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가치관이 어긋날 때 생깁니다. 말 한마디, 농담 한 줄에도 삶의 철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내 신념을 부정하는 듯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 줄어드는 활동력, 자식과의 거리감, 경제적인 불안감 등이 겹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친구와의 관계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같이 있어 편한 사이여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 그런 친구는 많을 수 없습니다.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셋째, 진짜 위로는 친구보다 내면의 고요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혼자인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일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이것이 불행이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건 자유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커피 마시며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1시간씩 책을 읽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고 말했죠. 노년에는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안정은 사람보다 조용한 공간, 고요한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년에는 친구가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보다 나를 존중해주고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의 친구.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서로를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조용히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채우면 됩니다. 나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외롭지 않으세요? 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움일까요? 오히려 혼자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순간 그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온 아닐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은 나를 향한 질문이고 고요함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있든 없든 누가 연락을 하든 말든 중요한 건 내 하루가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이 그 평온한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